사람은 늙어가며 몸 여기저기가 시큰해지는 만큼 마음 어딘가도 쑤셔옵니다. 그곳엔 이름 하나 소리 없이 오래 남아있죠. 오늘은 혼자가 된 한 노인이 우연히 다시 만져보게 된 그 이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되찾아준 손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침은 늘 제 시간에 옵니다. 그리고 영수의 하루도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된장국 조금만, 소금은 2꼬집이면 되겠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는 규칙적이지만 씹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한 입 한 입 넘길 때마다 가슴속 빈자리가 먼저 내려가는 듯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빈 의자가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우연처럼 혹은 오래 미뤄둔 숙제처럼 장롱 위 상자를 내립니다. 먼지. 이걸 언제 올려뒀더라? 바랜 사진, 마른 장미잎, 그리고 얇은 봉투 하나. 봉투의 테두리가 손가락에 닿자 심장이 불쑥 한 박자 빨라집니다. 눈이 먼저 익습니다. 영수에게 은희. 은희. 혀 끝에 얇게 걸린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떨림은 곧 손가락으로 내려가 봉투를 조심스레 뜯게 만듭니다. 영수야, 비가 오네. 우리의 약속이 젖을까봐 내 마음이 먼저 젖어버렸어. 부모님은 여전히 반대하시고 난 어른이 되는 게 무섭다. 그런데 이상하지? 무서울수록 네가 더 또렷해. 문장 하나하나를 삼키듯 읽습니다. 글자 옆에 마른 잉크 자국, 아마 그날의 눈물. 영수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어루만지고 지금의 눈으로 그 옛날의 눈물을 닦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공중을 허우적거리듯 허망해집니다. 지금 닿는 건 종이일 뿐 그날의 온도는 아니니까요. 할아버지, 뭐 읽으세요? 아니 오래된 편지다. 그냥 옛날 얘기. 속으로는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손녀의 눈은 예리합니다. 그녀는 봉투 모서리에 적힌 이름을 이미 읽었습니다. 박은희. 청춘의 계절에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등이 스치면 심장이 먼저 걸음수를 잃던 시절. 그들에게 필요한 건 커다란 집도 두툼한 지갑도 아니었습니다. 약속 단 하나면 충분했죠. 우리 가을에 고구마 캐러 갈래요? 겨울엔 귤 까먹으면서 라디오 듣고. 봄에는 벚꽃 아래서 라면 먹자. 여름엔 그늘 찾아 눕자. 사계절을 나누어 가졌던 마음. 하지만 현실은 얼음물 같았습니다. 은희의 집은 문턱이 높았고 영수는 그 문턱에서 늘 신발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어느 날 문이 닫히듯 계절도 닫혔습니다. 말이 전해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약속은 미뤄지고 마음은 엷어지지 않고 더 아려졌습니다. 영수 씨, 아버지가 저를 지방으로 보내신대요. 그 전에 편지 하나 보낼게요. 제 마음 다 적을게요. 그 다가 무엇인지 그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편지는 오지 않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는 우체통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겨울과 여름이 지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밥숟가락이 자꾸만 천천히 움직이는 까닭, 밤마다 TV가 켜진 채 잠드는 까닭, 말로 하지 않아도 노인의 외로움은 집안의 공기처럼 전해집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박은희 맞죠?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찾아볼게요. 요즘은 기록이 다 남아있어서 혹시 연락처라도. 아니다. 그런 게 어딨니? 다 지난 일이다. 다 지난 일, 그는 자신에게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의 끝에서 늘 어딘가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그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합니다. 할아버지 대신 그 시간을 다시 걸어가 볼게요. 옛 신문 속 이름, 초등학교 동창 명부, 동네 반상회 사진, 동창회 카페. 실패가 20번을 넘어갈 즈음 단 하나 걸리는 게시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희 선생님, 문화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사진? 이 댓글. 은희쌤 건강하세요. 7개월 전. 멈칫, 그녀의 커서가 댓글 작성자에게 닿습니다. 혹시 박은희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가 뿌려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답이 왔다. 은희쌤 혼자 지내세요. 지난 겨울 남편분이 떠나셨어요. 건강하신 편이에요.
주소 있다. 기쁨 이전에 찾아오는 감정은 안도. 할아버지가 혼자인 만큼 그분도 혼자. 이해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 주소를 쥐고도 지민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물인데 너무 갑자기 건네면 놀랄 테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할아버지의 숨에 속도를 맞춥니다. 할아버지, 어제 편지 더 읽어봐도 돼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럼 네가 읽어다오. 비가 그치면 꼭 말하고 싶어. 나는 어른이 되는 게 무섭지만 당신과라면 덜 무서울 것 같아. 만약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좁아서일 거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영수의 손등에 좁고 깊은 주름들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눈꺼풀 아래로 오래된 빛이 번집니다. 먼지 속에서도 반짝이는 희미한 별처럼. 만약 그분이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다면요. 인사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고맙다고, 잘 살았다고. 그리고 이름 한 번만 다시 크게 불러봐도 되잖아요. 지민아,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니? 고백처럼 나온 물음. 그 물음에는 다시 잃을까봐의 두려움과 지금의 나로 괜찮을까 하는 주저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앉아 차 한잔 하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니고요. 모든 일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소파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는데도 오늘은 유난히 벽이 덜 무겁습니다. 영수는 손녀의 팔을 가볍게 잡습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픈 걸까 하고 손가락에 힘을 한번 풀었다 다시 줍니다. 그리고 버스 손잡이를 잡으며 마음속으로 이름을 되뇌입니다. 은희야, 이 이름 내가 아직 부를 자격이 있을까? 네가 모르는 내 세월이, 내 곁에 빈자리들이 혹시 내게 무게가 되진 않을까? 낡은 담장, 국화, 화분, 초인종 버튼 위에 얇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손가락이 그 먼지를 먼저 쓸어내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2번. 네, 누구세요?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문틈으로 먼저 나오는 건 향기, 마른 비누와 서랍 속 종이 냄새가 섞인 오래된 시간의 냄새. 영수 씨? 은희, 눈동자와 눈동자가 만나면 그 사이로 세월이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춤은 어색함이 아니라 구겨진 편지를 다시 펼칠 때 생기는 그 작은 바스락. 둘은 동시에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따뜻한 차 2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테이블 위로 따뜻한 김이 오릅니다. 찻잔을 감싼 손가락이 다소곳이 동그라미를 만들고 마주 앉은 네 눈이 서로의 떨림을 배웁니다. 저 그때 편지 보냈어요. 몇 통이나. 근데 돌아오더군요. 이사 갔다고 수취인 불명이라고. 그게 참 잔인했어요. 보내는 마음은 살아있는데 종이는 자꾸 죽어서 돌아오니까. 난 기다렸어. 우체통 열어보는 일이 습관이 되고, 그게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되고, 어느 날은 화가 나서 우체통 문을 3개 닫기도 했지. 근데 결국 다친 건 내가더군. 은희의 눈꼬리가 아주 조금 쳤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온 세상이 더 선명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둘 다 오래 참아온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갔어요. 마지막 날 내 손을 꼭 잡더니 그러더군요.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 난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서가 아니라 감춘 채로 떠나 보내는 게 더 미안할 것 같아서. 내 아내도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말했어. 당신 가끔 먼데 보더라. 괜찮아. 그게 당신을 만든 건데. 그 말이 나를 살렸지. 부끄럽게도.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이야기하며 각자의 충만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오래전 끝났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다시 시작되는 무언가를 조심스레 만집니다. 그건 불꽃이 아니라 장작의 잔열처럼 오래 남는 온기입니다. 두 분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전 조금 걷고 올게요. 영수 씨, 우리 이름을 다시 불러볼까요? 그때처럼 아무 설명 없이. 은희, 영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과거를 불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여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그 주문을 큰 소리로는 아니지만 또렷하게 서로의 눈동자에 적습니다. 우리 매주 이 시간에 볼까? 난 지금 약속이 좋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약속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아요. 약속. 근데 부탁 하나만. 그때의 우리를 너무 많이 데려오지 말아요. 지금의 우리로 오늘부터 천천히. 고맙네.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 마주잡힌 손등에 빛이 얹힙니다. 손등에 작은 기미와 주름이 새삼 귀하게 보입니다. 세월이 남긴 건 상처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온 것을 무게로만 느끼지 않게 하는 근육 같은 마음도 함께 남겼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외람되지만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두 분의 오늘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셔터 소리 하나가 오래된 계절들을 가만히 정리합니다. 이 사진은 액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덧그려질 거라서요. 사랑은 때로 제때 말해지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진 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먼지 털린 상자처럼 다시 열릴 때가 있습니다. 혼자가 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들의 대화는 젊지 않아서 아름답고 서두르지 않아서 더 깊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남은 계절을 헤아리며 한 가지 약속을 지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이름을 부를 것.